안녕하십니까? 열릴뉴스 시청자 여러분,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과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도 참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렸다. 전세는 불안하다.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 곧 오를 것이다 등등. 은퇴를 앞둔 분들은 노후에 살 집이 걱정이고,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자녀가 과연 집을 살 수는 있을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 대규모 주택 공급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 계획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열릴 뉴스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수도권의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난은 여전하죠.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노후 지역의 재건축과 복합 개발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유휴 국공유지 같은 도심의 노후 공간들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30년 이상 노후화된 임대주택 밀집 지역에 사신다면 향후 2-3년 안에 재건축 정비 계획 공고가 뜰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도시정비 계획 게시판, 이제 한 번쯤은 꼭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27만 호 건립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1.7배 규모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과거와 달리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제 삽을 뜨는 집 수를 늘리겠다는 거죠. 공공택지의 경우 그동안 토지 매각만을 주로 해왔던 LH가 직접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기업의 토지만 매각하고 손 놓는 과거 방식이 아닌 공공이 건설 시행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면 분양 원가도 상당히 낮추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를 통해 6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비어있는 상업용지나 과잉 계획 부지를 주택용으로 바꾸어 1만 5천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했던 지연 요인을 개선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 6천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약 3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도 검토 중입니다. 단, 검토 단계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정부는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만 3천 호의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또 국공유지와 노후화된 공공청사는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복합 개발이 추진되어 2만 8천 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사업은 특별법 통과 후 본격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입법을 전제로 한 준비 단계입니다. 학교용지나 미사용 교육시설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제정 후 복합개발 검토 후 주택용 전환이 가능해지며
3,000호 이상의 신규 공급이 예상됩니다. 서울 송파 위례 업무용지, 강서 공공청사 부지 등은 이미 행정 절차가 끝나 4,000호 규모로 즉시 개발이 추진됩니다. 이제 자녀 세대 이야기를 해보죠. 정부는 이번 공급 정책에서 신축 매입 임대 14만 호를 추진하고 이 중 절반인 7만 호를 2026에서 2027년 내 착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90% 이상이 역세권 우수 입지의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 형생활 주택입니다. 이건 단순한 임대가 아닙니다. 새집, 도심, 공공임대, 3박자를 모두 갖춘 구조입니다. 정부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매입 대금의 10% 선지급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고 LH 내에 조기 착공 지원팀도 신설했습니다. 이미 약정 체결이 24,000호를 넘었고 서울 답심리역 인근에서는 연내에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활용 팁입니다. 자녀 결혼 6개월 전부터 LH 마이홈 포털 회원 가입하시고 주간 마이홈 메일링을 신청해 두세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정보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이 생기면 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닐까?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면 도심 내 노후주택 가격이 잠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예정지나 역세권 인근은 새로운 도로와 상권이 들어서며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결국 관건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변화의 경로 안에 있는가입니다. 공급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위치겠지요.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공급한다는 원칙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이 우선 공급 대상이고 실거주 요건과 전매 제한도 강화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정부가 LTV 담보 인정 비율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제한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들은 정부안 기준으로 세부 시점은 후속 고시로 확정됩니다. 과연 집이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살아가는 터전이라는 이상적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동네 도시정비 계획 확인하기. 지자체 홈페이지나 도시정비 계획 게시판에서 도시정비 예정지, 재개발 사업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LH 마이홈 포털에 메일링 서비스 등록하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대상 공공분양 임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 결혼 및 은퇴를 앞두셨다면 낡은 주택을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재산은 지키고 삶의 환경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전세난에, 부모 세대는 노후주택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가 그 두 세대의 숨통을 동시에 트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들, 며느리의 신혼집 걱정을 덜 수 있겠구나. 우리 동네도 조금씩 새로워지겠구나. 이런 희망이 이제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낡은 골목이 새 길이 되고 젊은 세대는 첫 보금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135만 호의 숫자, 그 안에는 바로 우리 가족의 내일이 담기길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시고 열일뉴스를 구독하셔서 손에 잡히는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컨텐츠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9월 7일, 10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